제가 처음 도시로 온 건 20살 무렵이었어요. 고향을 등지고 홀로 상경한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요. 왁자지껄한 시장통의 활기, 높이 솟은 건물들의 위압감, 그리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 불빛까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저에게 도시는 마치 거대한 미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에 서러워했던 기억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지요. 낮에는 공장에서 손이 부르뜨도록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불 꺼진 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책과 씨름했습니다. 잠은 사치라고 여겼고 휴식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지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팍팍하고 건조했던 제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희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가난을 겪었던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먹는 것도 아꼈고 입는 것도 아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피와 땀으로 일궈낸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는 넉넉한 재산과 그럴듯한 집이 생겼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라 부러워했고 저희 가족은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대명사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사업에 더욱더 몰두했고 저는 외로움에 지쳐 아이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평행선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대화는 줄어들었고 각자의 생각에만 갇혀버렸지요.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그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쿵 하고 떨어진 심장은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행복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미워하고 그 여자를 증오하며 밤낮으로 울었답니다. 제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얼굴은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엄마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간신히 버텨냈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불행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재산은 충분히 나눴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고 세상은 온통 저를 속이려 드는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사랑 따위는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사랑은 그저 허상일 뿐 결국 남는 것은 돈뿐이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돈과 성공만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어요. 돈이야말로 이 잔인한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며 저는 더욱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제가 모아둔 재산을 기반으로 저는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워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돈을 불려 나갔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갔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오직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제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아들은 어느새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저의 기대만큼 잘 자라주었지요. 저는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고 돈 많고 집안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답니다. 저의 목표는 아들에게도 저와 같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예쁘고 고상하며 교양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늘 그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랑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행복한 모습조차 저에게는 가식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려 해도 저는 늘 차가운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고 오히려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구박했고 아들에게도 늘 며느리를 탓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내 마누라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눈식에 모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불행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겪게 하고 싶다는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불행했기에 타인의 행복을 질투했던 걸까요? 며느리는 늘 저의 눈치를 보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한숨소리만 가득했지요.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우리 집은 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곳이었지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우리 집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또다시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인 것에 매달렸고 그것이 결국 저를 더 깊은 외로움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다 제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신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지요. 제가 믿었던 사업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는 저희 신뢰를 배신하고 모든 돈을 빼돌려 잠적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고 가족을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떠나는 건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저를 간병하며 지쳐 잠든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녀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제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동안 며느리가 직접 발 뻗고 나서서 저희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저희 사업 동료를 찾아내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려 애썼답니다. 제 통장에 남은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빚더미에 앉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정 재산까지 팔아 저희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막장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습니다. 어머니,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옆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제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가족의 사랑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동안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못난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한 품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불빛이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가족의 사랑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의 손실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 충격적인 반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답니다. 이 막장 같은 인생에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시니어 막장 드라마의 반전 같았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했던 가족이 저의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가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 것이었지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요. 더 이상 돈을 쫓아 밤낮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저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격려해 주었지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길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 작은 온기들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고민, 때로는 며느리와의 소소한 다툼까지도 말이지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제 가족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저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시니어 막장 드라마의 반전 같았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했던 가족이 저의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공감에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분노의 치를 떨었던 저의 막장 같던 인생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이제 저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찾은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저처럼 사랑을 잃고 돈과 성공만을 쫓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여러분의 가족 옆에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 부모님, 그 어떤 관계든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은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힘입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날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시의 불빛처럼 영원히 반짝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이며 우리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막장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